자, 교재 30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자, 30페이지부터가 사실상 우리 단원에는 본론입니다. 이제 왜 본론인가 하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지만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자, 중개업을 빨리 하실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계실 건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단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이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이 법은 자유제로부터 출발하여 마지막에는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신, 허 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업도 한 적이 있죠. 자, 지금은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까? 등록합니까?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록의 절차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원이 본론입니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30페이지 상단 제목 자체가 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다 하여 이제 등록 파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할 때 등록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주는데 상단에 이렇게 나갑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동그라미, 그때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입니다. 군수 동그라미, 구청장 동그라미에게 등록관청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서 이제 단원을 열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가면 등록의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칠판부터 먼저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서 두 번 수업하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그랬습니까? 등록해야 된다. 허가 받는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외우는 거다 상식이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하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을 필했다 그럽니다. 등기가 되면 뭐랍니까? 등기 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등기필, 등록필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해준다?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가 됩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겠죠. 이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업무를 개시한다. 자, 이것이 등록을 하기 위한 큰 절차들입니다. 열심히 적었지만 외우는 거 아니다. 그죠? 다시 칠판 보지 마시고 영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등록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고 통지를 해주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 등록증을 게시하고 그리고 중개 업무를 게시하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큰 절차라서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중개 업무를 게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디입니까? 1. 신청 단계, 2. 접수, 3. 확인, 4. 통지, 5. 교부 단계 이렇게 문제 들어옵니다. 답이 몇 번? 5번 교부 단계가 가장 가까운 시점 맞죠?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등록 신청해놓고 중개 업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됩니다. 무등록이기 때문에. 접수하고 확인하고 등록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업무하는 것 아니다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록증 교부인데 이 통지가 되고 나면 등록증 교부하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더라 라는 절차를 크게 보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등록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기억합니다. 첫째 뭐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게 등록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은 받았지만 중개 업무는 잘 못하죠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를 뭐라고 부른다?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라. 우리는 이것을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등록 기준을 알아야만 등록이 되니까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사무소를 확보하고 들어오는데 이 접수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하니까 요 세 군데 중에 장소가 나타났잖아 지금 그죠? 사무소를 확보하고 와야 되니까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고 여기서 등록을 해주니까 이것을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등록관청에 접수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접수가 되면 거기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은 첫째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데 사무소가 무가 건물인지 컨테이너 박스에 만들었는지를 공무원이 와서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소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데 등록이 되었다는 통지를 들으면 반드시 뭐를 설정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하고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등록증이 교부되면 이제 개시하고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절차다. 그죠? 항상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물을 때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사무소를 어디에 뒀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가면 노원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왜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갖추었을까요? 잘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서. 자, 여기 사무소를 갖추었으면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된다니까요. 등록은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노원구에 가서 등록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을 등록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시장에 헷갈려가지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박운순 시장이 중개법쌤이 어떤 놈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때 제 이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는 똑바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저 앞에 학원 있죠. 몇 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이름 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왜 등록관청이 안 될까요?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교재에서 체크했다시피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가 등록관청이 된다 그랬잖아요.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가 등록관청이다 이 뜻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고는 어디 가서 사무소를 만들었는가 하면 경기도에 가면 수원시가 있고 거기에는 팔달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당연히 팔달동도 있겠죠. 자, 여기다가 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왜 여기다가 사무소를 갖췄다고요?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팔달동에 사무소를 갖추었으면 등록을 하는데 어디 가서 등록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팔달구청이 등록관청이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또 헷가닥해가지고 수원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하면 이번에 뭐라고 묻는다? 어느 학원 출신입니까? 이런 것까지도 물어봅니다. 그럼 수원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왜 아니다? 수원에는 구가 있으니까. 그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가 등록관청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등록관청을 체크하시고 이제 이런 작은 절차에서 조심해야 될 거.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받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보정을 설정하고 신청해야 한다 하면 X잖아. 그죠? 보정은 이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왜 보정 설정하고 누르지? 어차피 해야 될 거. 이렇게 묻는다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가입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보정을 설정합니다. 요거 아주 의미 있으니까 잘 봐놓으시고 교재에서도 확인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칠판으로 전체 내용을 한번 봤다면 30페이지 구체적으로 1번. 자, 등록의 법적 성격이 나타났습니다. 제목에 줄 것입니다. 일신전속적이고 대인적 성격이다. 그 일신전속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몸에만 딸려가는 권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청와대는 대통령과 일신전속적이다. 청와대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대통령만. 이게 일신전속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등록을 한다는데 등록은 일신전속적이니까 이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상속도 안 된다. 그 사람에게만 딸려가는 권리. 내려갑니다. 2번 기속행위성입니다. 옆에다가 재량성 하면 X 객관식 문제 대비합니다. 등록은 일정한 절차를 갖추면 반드시 해줘. 반드시 해주는 걸 뭐라 그런다? 기속성. 그런데 이거를 재량성 하면 X다. 그 말이에요. 재량이라는 말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중개업에 대해서는 무슨 요건? 적법 요건이다. 적법 요건에 동그라미 하면서 옆에다가 효력 요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용분 시간 끝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록의 성질은 영속성이다. 영속성이라는 말은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면허라는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나요? 면허는 갱신을 해야 된다. 들어봤습니까?
얼마 만에 갱신합니까? 이종은 10년 만에, 일종 면허는 5년 만에 이런 거 있죠. 왜 갱신할까요? 면허는 만약에 면허증을 교부할 때는 정상이었던 사람이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정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운전한다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면허는 중간중간에 체크를 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 갱신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업을 등록한 한 사람은 중간에 갱신하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한 번 등록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슨 성질이라 그런다? 영속성이다. 이렇게 부른다. 됐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주목합니다. 주목. 등록은 무슨 성격? 일신전속성, 기속성, 그 다음에 적법 요건이고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속성, 갱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질을 잡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등록 신청자 두 사람 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동그라미, 2번 등록 기준을 갖춘 법인 동그라미, 그리고 3, 4, 5번은 자동이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일단은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크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자, 그런데 내려가시면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거나 법인이라도 안 되는 것. 2번, 1번 결격사유자 줄 꺼놓고 결격사유자는 등록할 수 없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결격사유는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형을 받고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은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2번 마찬가지 업무 정지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 당연히 등록할 수는 없다. 2번에 줄 닦아놓고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1월 1일에서 당신은 4월 30일까지 왜 업무 정지를 받았을까요? 뭔가 위반했으니까 업무 정지 받았겠죠. 그 업무 정지를 탁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는 폐업하겠다.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할 수 있다, 그죠? 자유죠. 폐업을 해놓고는 이제 노원에서 업무 정지를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폐업하고 노원 바로 옆에 의정부에 가서 다시 등록을 신청하겠다. 왜? 나는 자격증이 있잖아, 지금. 그리고 또 교육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의정부에다가 사무소를 갖추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게 해주면 정지받은 자 다 폐업내고 새로 가서 한다는 말이 된다고. 그죠? 다시 요거 뭐 비교해야 되는가 하면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를 뭐라 그러죠? 휴업한다 그럽니다.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업하겠다. 휴업할 수 있죠. 자, 휴업을 해놓고는 하루 휴업하고 여기 노원에 무슨 산, 좋은 산 있죠? 수락산. 수락산. 그래, 좋다. 하루 휴업을 해놓고 수락산에 딱 가보니까 수락산이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죠? 진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그 골치 아프게 했지? 하고 내려와서 바로 폐업합니다. 왜? 이제 앞으로 수락산만 다니려고. 휴업한 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해놓고 이제 시원하게 다시 수락산 가보니까 이제는 지겨워졌어. 한 번 갈 때는 좋았는데, 그죠? 다시 중개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 폐업한 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되죠. 그죠? 이거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봐요. 업무 정지 받은 자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폐업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시 등록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휴업한 자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고 폐업하고 다시 뭐 할 수도 있다? 등록할 수도 있다. 요거는 맛이 가서 그렇지. 그죠? 그냥 그대로 하지. 휴업하고 폐업하고 또 등록하는 좀 맛은 좀 상했지만 요거는 가능합니다. 표시하시겠습니까? 요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이 업무 정지 중인 개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 요 정도는 참고로 하셔야 되죠. 자, 개설 등록 기준 들어왔습니다. 별표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지금 서토리가 어떻게 가능하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이 나타나고 이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좀 전에 했어요. 첫째 뭐하고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 이수하고 사무소를 확보하고 이게 기준이에요. 공부했던 거니까 그대로 확인하셨고 그게 교육은 얼마 내로 받아야 되고 사무소는 이런 것 밑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무소 편에서 다 공부하고 교육 파트에 가면 또 교육 공부도 해요. 하니까 지금은 뭐를 잘 잡아라? 기준을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한 장 넘어가면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법인의 등록 기준이 하단에 1, 2, 3, 4, 5 들어옵니다. 당연히 요약집도 여러분 보셔야 되지만 암기표로 꺼냅니다. 이제 요약집과 암기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한다 그랬죠. 암기표 30번 봅니다. 여러분 암기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암기표도 보면서 자꾸 이제 체크하고 암기하도록 만드는 단원이죠. 30번 찾았습니까? 자, 30번이 중개법인에 관련되는 기준 들어왔습니다. 지금 기본 요 교재에도 있지만 왜 굳이 암기표를 본다? 암기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때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은 하단에 1, 2, 3, 4가 오는데 1번이 뭐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일 것. 지금 시간에 암기합니다. 2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옆에다가 뭐 적어놔야 된다? 공인중개사일 것. 이 말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표는 작은 단원에 작은 용지 안에 많은 내용을 들어가니까 전부 막 줄여서 들어가잖아. 그죠? 줄여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만 쓱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놔야 돼. 3분의 1 이상 이게 무슨 뜻이다? 공인중개사를 3분의 1로 둬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 기준이 뭐다? 14조 업무만 영위할 것. 그런데 14조가 뭘까? 할까봐 밑에 또 붙여놨어. 하단에 14조 업무 붙여놨죠. 암기사항입니다. 4번 모든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마지막 5번째 뭐? 사무소를 확보할 것.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자, 지금 보고 있습니까?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밖에 없는데 중개사의 기준은 저기 적었어요. 자격, 취득, 사무소 확보하고 이렇게 적었잖아. 그죠? 법인의 등록 기준은 5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 기준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2번입니다. 2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은 뭘로 둬야 된다? 공인중개사로 둡니다. 주목합니다. 앞으로 법인이 딱 나오면 사원, 임원 하고 들어오면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사원은 이꼴 뭐다? 임원이다. 이 사원을 직원으로 해석하는 순간 한 문제 날아간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왜 사원, 임원입니까? 하니까 임원은 주식회사는 임원이라 부르는데 유한회사, 책임회사, 합자회사는 뭐라고 부른다? 사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원, 임원은 반드시 법인에 있어서 똑같은 말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직원 하면 한 문제 날아가요. 자, 지금 그 등록 기준 두 번째를 해석을 했는지를 주목합니다. 물어봅니다. 어떤 법인에 가보니까 사장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전무도 한 사람 있고 뭐 상무도 한 사람 있고 이사님도 있고 부장도 있고 전부 한 사람씩 있다고 봅시다. 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또 장거래시도 있습니다. 장거래 누구지 압니까? 장 그런 놈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자, 그러면 어떤 법인의 직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있습니다. 그럼 자, 요거를 보고 시험 문제에서 묻기를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답이 뭐다? 공인중개사는 몇 명? 객관식 문제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렇게 시험 문제 냈다면 몇 명? 1명. 자, 지금 거기 다시 등록 기준 2번 다시 봅니다. 대표자는 뭐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자, 그러면 일단 사장님이 대표자겠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이래 놨잖아요.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얼마 이상은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러면 여기서 사원, 임원은 남은 사람 몇 명? 3명이에요. 요까지를 뭐라 부른다? 사원, 임원이라 부르고 밑에는 뭐라고 부른다? 직원이라 부른다고. 그죠? 사원, 임원이라는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사원, 임원은 남은 사람이 3사람이니까 이거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러면 몇 명이 이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된다? 한 명이 있어야 돼.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명? 2명이어야 됩니다. 2명.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배우는 것. 법인은 최소 공인중개사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2명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덤으로 기억해요. 그죠? 자, 최소한 공인중개사는 2명 이상 나와야 돼. 그때 사원, 임원에서 장거래, 과장, 차장, 부장을 사원, 임원으로 보는 순간 문제 날아가 쁜다니까 지금 이게. 그죠? 사원, 임원은 곧 누구를 말한다? 임원을 말한다니까. 임원은 곧 누구다? 사원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데 이건 직원이에요. 직원.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몇 명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금. 됐죠? 요 개념을 잘 잡으시고 나 어지러하다 하면 법인은 무조건 최소한 공인중개사 몇 명 있어야 된다? 무조건 2명은 있어야 돼.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요 이제 이 두 명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제가 이 과정을 오랫동안 수업해 보면 부부간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제가 한 분도 고생하실 건데 왜 두 분이 같이 하십니까? 제가 이래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는 법인 만들려고요. 그건 말 된다고. 그죠? 두 사람이 나와야 최소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갈라 열고 속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될라고 그게 더 많죠. 우리는 다 아는데 그래도 말을 그래 해야 되지. 그죠? 우리 두 개 따가지고 우리는 법인 만들 거야. 그래서 두 사람 공부하는 부부간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형제 간에는 잘 없어요.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근데 자매 간에는 또 많이 해요. 여자 형제들끼리는 공부 많이 해요. 두 사람 다 왜 공부하십니까? 제가 이러면 물으니까 우리도 법인 만들 거예요. 이래요. 그죠? 그래. 근데 속으로 하나라도 되고 싶어서 왔겠지. 뭐 이런 생각하죠. 자매 간에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매 간에 공부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해요. 서로 간에 막 자존심도 걸리고 이런 모양이라. 그죠? 부부 간에 공부하시는 분은 좀 열심히 안 해요. 대충 막 책도 하나 사가지고 둘이 같이 보고 있고 막 이래 앉아가. 부부간에는 또 책도 따로 사지도 안 해. 이거 막 대충 한 권 사가지고 같이 둘이 앉아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건 몰라. 자매간에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자매간에는 둘 다 되는 경우도 많아요. 서로 경쟁의식도 느끼고. 자, 법인의 등록 기준 굉장히 강조했고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32페이지에 하단에 1, 2, 3, 4, 5 준비되어 있죠. 암호문은 너무나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본문을 보면서 체크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33페이지로 갑니다. 등록에 관련되는 신청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등록 기준을 갖췄다면 신청 서류를 내야 됩니다. 우리 서류조차도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서류는 역시 교재 하단 33편, 하단에 있는 거 상단에 1, 2, 3, 4, 5, 6 하고 나타나는데 암기표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표 3번 봅니다. 항상 중개사법은 5, 6을 따른 암기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암기시키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왔다 갔다 자료를 보자 그랬습니다. 좋을 시간이 별로 없죠. 자료 넣었다 뺐다 하니까. 좋을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간에는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만약에 중개사법에 좋은다 그러면 민계공 시간에는 혼수상태겠다 내까지 생각합니다. 우리 과목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뭐 민계공은 졸 수도 있고 혼수상태 좀 빠지더라도 중개사법에 졸았다? 그분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지금 졸다가 끔찍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3번 봅니다. 자,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찾았습니까? 하단으로 동그라미 합니다. 제목이 뭐다? 부자 교사는 반공신이다. 이거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서류는 뭐다? 부자 교사 반공신. 3번 봤으니까 밑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암기하라고요. 자, 그때 부가 뭐다? 법인 등기부 등본인데 요거는 법인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거기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법인 등기부는 이제 인터넷으로 다 돼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가 뭐였죠? 자격증 제출하는데 역시 이것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여러분한테 바뀌었어요.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교가 뭐다? 실무교육 이수증. 여러분 보다시피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았다는 이수증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반명함판 사진, 공정서류인데 공정서류는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이 가져간다. 거기 외국인 옆에는 또 이상한 단어도 하나 붙었죠. 아포스티유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면 이거는 외국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신은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가 부자교사 반공신인데 이거를 왜 공부하는가 하면 여러분한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기 1, 2, 3, 4, 5 이렇게 5가지 던져놓고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르시오. 몇 번? 답은 4번. 공정서류는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 즉 이걸 요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따라 붙습니다. 하나 더 있겠죠. 여기 1, 2, 3, 4, 5 이렇게 5가지를 던져놓고는 역시 공인중개사 합격자인 김미숙이 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답이 몇 번? 1번. 자격증은 제출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다 제출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지금 준비하려고 암기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도 이 내용이지만 3번 옆에 뭐가 붙어 있다? 분사무소 설치 서류가 있죠. 이거 비교하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분사무소 설치 서류 오늘 분사무소 편에서 하겠지만
제출하는 서류가 뭐다? 밑으로 동그라미.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류입니다. 유 줄거놓고 별표. 분사무소는 보정 서류가 들어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 한번 보십시오. 중개사무소를 신청할 때는 보정 서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근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보정 서류가 들어가죠. 금액은 얼마? 1억. 그죠? 요거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 3번, 4번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할 때 할 테니까 부자 교류 확보 보정 서류가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 다시 교재 33페이지로 갑니다. 자, 교재 33페이지 내려오니까 하단에 2번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뭐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에 줄 거 놓고 이런 뜻이죠. 이런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뭐를 내야 된다?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수수료니까 지방마다 다를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알 수는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지자체 조례 그 말은 기억하시고 참고로 제가 지금 졸업생들한테 등록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수료 얼마나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13,000원쯤 냈대요. 그건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13,000원을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동네가 13,000원이면 다른 데는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사실은 다른 데도 큰 차이는 없어요. 서울 노원구가 13,000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가 18,000원 받을 일이 거의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대략 수수료는 한 13,000원쯤 된다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3,000원 없으면 앞으로 중개업 못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신청할 때 13,000원 있어야 돼요. 내려가면 3번 별표 개공사의 종별의 변경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물어봅니다.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개공사가 되잖아요. 됐죠?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등록증을 딱 받으면 뭐가 된다? 개공사가 된다니까요. 등록한 자가 개공사인데 개공사의 종별의 변경이라는 말이 지금 제목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개공사의 종별을 알아야만 이 단어를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고사장에 딱 가면 본고사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시험지에 종별은 무조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종별은 세 종류예요. 첫째,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의 종류별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제목이 뭐라 들었다? 종별이 변경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다시피 법인으로 하던 자가 뭘로 바뀐다? 공인중개사로 바꾸겠다. 이거를 종류를 변경했다 그래요. 이 말이죠. 서울 중개 주식회사를 하던 자가 주식회사 빼고 나는 서울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로 하던 자가 종류가 뭘로 바뀌겠습니까? 법인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울 공인중개사를 하던 자가 일이 잘 되던 모양이죠. 좀 퍽해서 법인으로 하고 싶다. 서울 중개 주식회사로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칙6조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부칙6조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로 바뀌는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종류가 변경이 되면 자, 이 사람들은 개공사들이죠. 개공사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등록증을 받아서 영업하던 자들이니까 종류가 딱 바뀌면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을 하고 다시 신규로 등록해야 돼. 이게 뭐다? 원칙이다. 그렇게 적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서울 공인중개사를 하던 자가 서울 공인중개 주식회사를 하고 싶다. 간판만 쓱 바꾸고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어떻게 하고 반납을 하고 새로 등록해야 돼. 새로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자격, 취득, 실무, 교육,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해서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 받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변경되면 간판만 쓱 바꾸는 게 아니고 등록증은 반납을 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로 종별이 변경되는데 자, 부칙 6조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최소한 30년 이상 중개업을 한 사람이죠. 이런 고참을 쫄병들하고 똑같이 실무교육 다시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내고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이 부칙 6조가 동일 구역 안에서 종별이 변경되면 등록증을 뭐 해주겠다? 재교부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신규로 등록하는 게 편리하다. 재교부 받으면 편리하다. 재교부는 간단하잖아요.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을 하고 바로 재교부 받아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죠.
30년 이상 했는 고참을 쫄병들하고 똑같이 다시 실무 교육 이수하고 서류 보정 설정 서류 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구역 안에서는 재교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부칙 6조가 노원에서 하다가 이제 드디어 대망의 고기 자격증을 땄습니다. 딴 김에 나 강남 가서 하고 싶다. 강남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규로 등록해야 돼. 동일구역 안에서는 재교부 받게 해주겠다. 종별의 변경 아주 중요합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1번 원칙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개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어떻게 한다? 다시 제출한다. 신규로.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납하여야 한다. 그 신규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번 별표. 예외적으로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부칙 6조인 개공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안 찾았나요? 안 동그라미 해놓고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즉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증 무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요거 꼭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칙 6조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이 조론문들은 시험에 묻는다고요. 그리고 항상 그럴 때는 동일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고래 들어가면 X 안에서만 됐습니까? 그거 하나 잘 잡으시고 이제 등록처분과 통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등록처분 보세요. 통지는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만에 서면으로 통지해준다. 둘째 줄에 줄 꺼놓고 통지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조건이 뭡니까? 등록증 교부하겠죠? 보고 계십니까? 등록증 교부로 접어드는데 반드시 무슨 말이 나온다? 보정이란 말이 딱 갖다 묻는다고요. 5번에 셋째 줄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보증을 확인해야만 뭐를 내주겠다?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는 6번 등록사항을 통보해 주는데 누가 통보해 준다? 첫째 줄에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의 동그라미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그 등록사항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거야 되죠. 다음 달 10일 줄 닦아놓고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것도 그날 10일도 아니고 왜 다음 달일까요? 보다시피 여러분 밑에 통보하는 거 모두 몇 개? 6가지나 있잖아요. 이 6가지를 통보해 주는데 10일 내로 통보하라 그러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10일 내로 발생할 때마다 10일 내로 하니까 등록관청이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싹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치를 통보해 줍니다. 근데 밑에 통보해 주는 6가지가 객관식 문제 내기가 좋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줄 닦아봐요. 1번은 통보하는 사항으로서. 자, 1번 등록증 교부니까 이 말이죠. 자, 봐요. 이제 노원부 쪽에서 이 사람에게 등록증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러면 교부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걸어놓고 영업하겠죠. 중개협회는 누구에게 등록됐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협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협회에다가 뭐 해준다? 통보를 해준다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통보해 주는 게 모두 몇 개? 6가지나 있다니까요. 6가지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하겠지만 첫 번째 거는 줄 거나란 말이에요. 등록증 교부했을 때는 통보한다. 자, 그러면 통보하는 것 6가지를 기억하든지 통보 안 하는 걸 기억해 놓든지 그러면 객관식은 대비한다고요. 옆에다가 보정, 설정, 통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격이 취소되면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정지되는 것도 통보사항이 아니다. 이 3가지 적어 놓으실 것. 자, 그러면 통보하는 것 6가지를 기억하든지 통보 안 하는 것 3가지를 기억하든지 되겠나요? 별표 딱딱 찍어 놓습니다. 자, 통보사항 됐고 오른쪽에 7번 그리고는 게시하고 업무를 게시한다. 이야기 됐고 8번 제목 보고 대답합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주목합니다. 주목. 제목 보셨습니까?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걸어놓고 영업하던 자가 등록증을 왜 재교부 받을까요? 다시 받을까요? 등록증 재교부로 왜 일어날까요? 1번 줄 거요.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아침에 출근을 또 해보니까 그죠? 등록증 또 걸어놨는데 지가 밤새도록 파먹어가지고 반장만 덜렁덜렁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니까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재교부 받는 거예요.
혹은 등록증이 뭐 사무실 불타고 없어졌다. 그럼 재교부 받아야 되잖아요. 2번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하면 재교부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공인중개사 하고 이제 등록증을 끊어놓고 하는데 어디 가서 2만 원 주고 물어보니까 행복하지 말고 대박으로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대박공인사로 명칭을 바꾸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재교부 받는다고.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3번. 부칙 6조가 종별을 변경할 때 재교부. 요거 때문에 나온다고요. 자, 봐요. 부칙 6조가 언제? 동일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로 바뀔 때는 뭐 받는다? 재교부 받는다고. 요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3번의 첫째 줄. 동일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 찾았나요? 안에서는 아까도 했잖아요. 뭐 한다고요? 재교부 받는다. 그래서 재교부 하는 거 가볍게 딱딱 잡습니다. 자, 내려가면 5번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으로 접어드는데, 자, 무등록이라는 것은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를 무등록이라 그러겠죠. 그죠? 우리 이 법은 무허가업자, 옛날 말로 하면 무허가고 지금은 무등록업자를 없애려고 이 법을 만들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무등록에 관련되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는 무등록의 효력 사유, 그 다음에 하단에 무등록의 유형, 그리고 넘어가면 무등록의 효력과 그 제재가 쫙 지나가는데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그림 그대로 싹 새기셔야 돼요. 자,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우리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 할까요? 1억에 팔겠다, 사겠다 하니까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A가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등록을 하지도 아니한 자. 됐죠? 그죠? 요거 오리지널 무등록이에요. 그 다음 무등록업자는 등록을 신청만 하고 영업하는 자. 무등록이다 아니다? 당연히 무등록이에요. 아직 등록 안 됐잖아. 그죠? 접수시켜놓고 영업하는 자. 당연히 무등록이에요. 자격증이 아무리 있어도 무등록이라 이 말이에요. 확인하는 단계에서 중개업을 했다. 요것도 뭐다? 무등록업자예요. 그런데 통지를 받고 영업했다. 그럼 요거는 무등록은 아니죠. 그 대신에 제재는 받겠죠. 왜? 그 정도 설정 안 했고 등록증 안 받았으니까. 요거는 제재는 받더라도 통지 받고 하는 자는 무등록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했다 할 때 이 무등록은 애초부터 등록도 안 한 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오리지널 무등록업자. 맞죠? 오리지널. 그죠? 이건 오리지널 무등록업자고 등록을 신청만 하고 하는 자도 무등록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받은 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등록증을 받고 영업하다가 사망했는데 직원들이 그대로 영업하는 수 있어요. 이것도 뭘로 본다? 무등록. 사망하면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또는 등록 취소를 받았습니다. 왜 취소받았을까요? 위반한 사실이 있겠지. 취소받고도 뻐적뻐적 일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내놓고 일을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이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계약을 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무등록업자들이 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아, 유효하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계약은 유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은 민법에서도 말하죠. 당사자 의사의 합치지 이 A를 보고 유효다, 무효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록한 업자가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겠죠. 그러면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효력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까 했지만 이 등록을 무슨 요건이라 그런다?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하라라는 조건을 걸었으니까 이거는 적법한 절차지 효력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고 등록한 사람이 했더라도 당연히 유효하고 효력과는 관계가 없는데 왜 등록을 해야 됩니까? 하면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적법 요건인데 일단 무등록업자는 적법 요건은 위반한 사람이죠. 위반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법에서 제일 센 제재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가장 큰 형벌을 받습니다. 요거는 단순하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남았는 거.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이 유효하답니다. 이 사람이 했는 일이.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돌았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이지만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더라도 보수를 달라고 할 권리는 있겠다 없겠다?
상식적으로 계약 권리까지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된다?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는데 먼저 받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다?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판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당이득으로 본다. 까지가 무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재 빡빡하게 적은 그 내용들을 이 그림으로 탁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무등록은 무조건 한 문제 출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면 그 제재까지 교재 다 정리하셨죠? 정리하시고 이제 6번 또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중 등록의 금지. 6번에 1번이 이중 등록 금지잖아요. 제목에 줄 거 보시고 6번에 2번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 그렇게 돼 있다. 그죠? 이것도 줄 한번 꺼보시고 오늘은 이 단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저는 이중 등록하는데 여러분들은 무등록 필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필기하십시오. 빨리. 필기 잘하시는 분 별명이 뭐라 그랬죠? 3대 빵입니다. 3대 빵. 필기 잘하시는 분. 3대 빵이 뭐죠? 필기 잘한다고 듣지도 못해. 1대 빵. 그죠? 또 적으면서 틀리게 적어놔. 2대 빵. 그죠? 3번 어디 적었는지도 모르고 뭐 적었는지도 안 봐. 집에 가서 또 보지도 안 해. 그래서 3대 빵이 3대 빵. 필기 잘하시는 분 3대 빵. 악담하려면 4번은 뭐 적은지도 몰라. 4대 빵. 그 필기 너무 잘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수험생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럼 좋다. 필기 안 하고 듣기만 들을게. 하루 종일 듣고 집에 가면 뭐 했는 게 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적기는 좀 적기는 적어야 되는데 빨리 다 적었습니까? 지금 이중 등록 중요한 단어 갖고 있는데 지금 필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자, 이제 36번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도 금지합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제목은 보셨으니까 제가 먼저 이제 강박을 살려보는 거예요. 이중으로 등록했다. 또 이중으로 소속했다. 이것을 금지시키는데 이중 등록은 이 말이겠죠.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사람은 노원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그럼 노원구에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잘해야 되는데 강남에 가서 또 등록을 합니다. 또는 의정부시 가서 또 등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런다? 이중 등록이다. 그럼 이중으로 허가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상식이죠. 이중 등록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중 소속도 금지한대요. 이중 소속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등록을 한 자가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놓고 자기는 법인의 임원으로 또 가서 근무해요. 이걸 뭐라 부른다? 이중 소속. 중개보조원이 이쪽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쓰고 수수료 받으면서 저쪽 사무실에 가서 또 계약서 쓰고 수수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 이중으로 소속됐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중 등록도 금지하지만 이중 소속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대답하기를. 이중 등록을 위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 개공사만 위반합니다. 그러면 등록한 사람은 개공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개공사가 이중 등록을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된다? 등록은 절대적 취소 사유예요. 이렇게 해야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이 어떻게 따라붙는다는 것을 의식해 보라고요. 이중 등록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개공사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중 소속을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하면 무조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위반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개공사가 이중 소속할 수 있죠. 소공사도 이중 소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누구? 중개보조원도 이중 소속할 수 있으니까 이중 소속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근데 개공사가 이중 소속을 했다. 그럼 1년에 1,000만 원 받고 그 등록은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소공사는 등록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등록하는 사람은 개공사밖에 없다니까요. 소공사는 그 대신에 뭐가 있죠? 자격증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격증이 어떻게 된다? 정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 중개보조원도 이중 소속할 수 있죠. 자,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없다? 등록 없습니다. 자격증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다른 건 해당 사항이 없어, 보조원은. 그죠? 자, 그래서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의 개념을 잡으시면서 누가 위반하느냐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제재는 뭐다? 1년에 1,000. 1년에 1,000 받고 개공사는 절대적 취소. 당연히 이중 소속도 절대적 취소예요. 소공사는 뭐 받는다? 자격 정지 받아요.
중개보조원은 등록이나 자격증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이중소속을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만 해당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O, X. O. 그런데 뭐뭐만 해당된다 하니까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확 오도록 건다니까 지금. 그죠? 중개보조원은 이중소속을 하면 뭐에 해당된다? 1년에 1,000만 원 받고 취소나 정지될 거 있다 없다? 없어. 뭐가 있어야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만 해당한다라는 말도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36페이지 1번 이중등록의 금지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에 누가 위반한다? 개공사가 이중으로 할 수는 없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은 취소하여야 하고 무조건 얼마? 1년에 1,000. 자, 2번에 내려가면 2번 이중소속도 금지하는데 이중소속은 누가 금지합니까? 개공사, 소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은 이중소속할 수는 없다. 이중소속은 전부 다 해당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 1번 내려가면 개공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얼마? 1년에 1,000. 오른쪽 갑니다. 2번 소공사가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받고 얼마? 1년에 1,000. 중개보조원은요. 이중소속을 하면 1년에 1,000만 원 밖에 없지 정지나 취소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게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잡으시면서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제일 위에 거기 6월에 보면서 자격정지 사유 찾았나요? 자격정지 줄 딱 꺼놓고 암기표 2번 봅니다. 자, 암기표 2번이 뭐다? 자격정지 사유죠. 하단으로 다시 공부했던 거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하면서 이, 인, 설, 개, 금 무슨 뜻이다?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그때 이가 뭐죠? 그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 맞잖아요. 그죠? 오늘 봤으니까 줄 닦고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소공사는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받아요. 그리고 형벌은 뭐다? 1년에 1,000. 그러니까 형벌은 이중만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 탁 집으셔야 되는 거라. 그죠? 그리고 위반하는 자들에게 요렇게 제재가 붙는구나. 요런 느낌들을 새기시는 단원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이어지는 단원이 오른쪽 37페이지 결격 사유가 돌았는데 어쩌면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격 사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